사람인데, 예? 이분들이요, 인간답게 살아야 대한민국이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요,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8강 들어가고 4강 들어가고 대선 후보가 예. 꼭 되시기를 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만세! 만세! 네, 안녕하십니까. 용식에 간다의 조용식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 서울, 그러니까 도시 청년을 네네. 만나기 위해서 네. 시골 꼰대가 이렇게 여의도에 왔습니다. 네네. 뭐 제가 평소에 그 한 번씩 가끔 뵙고 했는데 네. 그 요즘 뭐 대선이 다가오고 하니까 네. 젊은 청년들이 전부 다 이 정치에 관심이 또 옛날하고는 달리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도시 청년 만나러 왔는데 예. 인사 부탁드립니다. 시청자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29살 청년 선우윤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예. 그 청년들이 네. 정치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런 현상이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참 네.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그지? 네네. 우리의 이제 미래, 예, 그쵸. 예,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그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정치에 참여해 준다는 게 네. 우리나라의 그 앞으로 발전하는데 네네.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어째서 이 청년들이 이렇게 네. 그 정치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소 생각하고 있는 또 주위에 있는 분들 네네. 그 생각을 좀 시청자에게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도 이제 처음부터 제가 뭐 20살 초반부터 정치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도 20대 중반까지는 그냥 제 삶에 학교 생활이라던가 이렇게 뭐 노는 거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이후부터 굉장히 대표적으로 인국공 사태를 비롯해서 공정과 평등 부분에서 대한민국 청년들이라면 분노할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조국 사태도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개발을 해도 결국 어떻게 보면 낙하산이라던가 그런 적폐 세력들의 부정부패에 우리가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된다면은 우리의 노력은 헛된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지인들도.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뭐 조국 집회 때 이제 시위를 나가기도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청와대 청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대한민국 청년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것이 정치에 이어지는 관심으로 이어졌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여성분들도 네. 자기가 뭐 결혼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고 자기 일에 네. 충실하고 또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니까 예, 맞아요. 인구 문제도 네네. 또 출산 문제 여러 가지 이렇게 부닥친다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결혼하면은 사실은 애는 낳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예? 한 명을 낳든 두 명을 낳든 세 명을 낳든 네네. 많이 낳을 수도 있는데 결혼을 안 해버리니까 예? 그렇죠. 예. 출산이 예. 어렵다 아닙니까? 이제 그 예, 부분에 맞습니다. 대해서 주위에 아직 결혼했습니까? 주위에 결혼한 친구들도 있고 예. 근데 비율로 따지면 안 한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도시 청년은 아직 결혼 안 했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또 청년의 입장에서 네. 어떻게 하면은 결혼을 하고 또 이렇게 출산도 할 수 있을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내 집 마련이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져야겠죠. 예. 예전에는 저희 부모님한테 들었을 때는 몇 년 동안 같이 벌어가지고 맞벌이를 해가지고 집을 마련할 수가 있었대요. 전세집이라도 마련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전세 집값뿐만 아니라 너무 비싸요. 집값들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청년들이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려면 결국 내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집이 없으니까 결혼을 못 하는 것이고 단순히 결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물가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물가가 많이 오른 거에 비해서 젊은 청년들이 벌어갈 수 있는 돈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요즘에 비트코인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예. 전자화폐. 비트코인을 10대 학생들도 합니다, 요즘에는. 20대뿐만 아니라. 10대 학생들도 많이 하는데 그게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정당히 내가 합법적으로 일을 해가지고 벌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들 도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한탕주의. 예. 도박을 빠지게 되고 이거를 정부에서 결국에는 자신들의 잘못으로 청년들이 거기에 빠지게 된 건데 그 비트코인 가지고 청년들이 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렇게
비판하고 채찍질만 해서는 나아지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뭐 그 다른 대안을 내놓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좀 책임 전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그 보통 보면은 애로운 사람들이 도박에 예, 맞아요. 잘 유혹에 많이 빠집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이걸 어떻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네. 버려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네. 예, 한탕주의로 맞아요. 예, 맞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도박을 하면 결국은 도박은 결론은 망하기거든요. 예, 맞아요. 누군가 하나가 뭐 어떻게 그 부를 축축하려면 모르지만 또 결국 그 사람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저번에 한번 유튜브를 우연히 이제 봤습니다. 그때 그 장기표 어른의 그 네네. 유튜브를 보니까 윤현우 도시 청년이 네네. 같이 대화하는 걸 봤는데 네네. 저는 좀 뭐 시골 꼰대입니다. 네. 시골 꼰대인데 왜 제가 이 서울까지 올라가 여의도에서 이렇게 네. 도시 청년하고 이렇게 일장일단 네네. 식으로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하면은 그 장기표 어른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장기표 후보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제 이름만 들었어요. 뭐 어떻게 보면은 민주투사. 네, 민주투사 같은 어떻게 보면 심볼, 예, 예. 심볼 같은 분이시다라는 이름만 들었었는데 요즘 청년들이 어르신들 하면은 기본적으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꼰대다. 예. 예. 말이 잘 안 통할 것이다라는. 저도 자진 꼰대. 어떻게 보면 그런 선입견이거든요.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예, 예. 그런 어떻게 그것도 정부의 책임 중에 하나죠. 예, 예. 그렇게 갖고 있는데 장기 후보를 만나고 나서 그런 생각이 아예 그냥 이게 내가 잘못 가졌었던 거구나라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말이 너무 잘 통하시더라고요, 장기 후보님. 대화가. 네. 그리고 생각이 굉장히 요즘 말로 좀 트렌디하세요. 그러니까 좀 어울리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 장기표 후보님이 나이가 꽤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굉장히 깨어 있으시고 젊으십니다.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놀랐고요. 얘기를 나누면서 좀 소름도 솔직히 좀 돋았어요. 얘기를 나누면서. 그래서 저도 느낀 게 정말 그 연세가 지금 올해 77세인데도 불구하고 미래를 향한 직관력 네네. 또 그리고 정말 국민과 그 나라를 위하는 네네. 진정한 마음. 예.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 지도자로서는 네. 정말 장기표 네. 왕꼰대 같은 분이 근데 저도 꼰대고 장기표는 왕꼰대죠. 근데 이제 의식이 예. 그 꼰대스럽지 않고 아주 그 젊은 혈기왕성한 예. 미래지향적이고 그는 이제 사고를 가지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공개적으로 뭐 지지도 해보고 네. 또 이렇게 방송도 하면서 홍보도 하고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 소상공인들 저는 네. 이제 원래 소상공인 운동을 네네. 상인 운동을 몇십 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장기표 어른께서는 민주화를 위해서 민주화 그쵸. 운동을 하시고 네. 하지만 또 그게 결국은 시민 운동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초록이 동색인지 몰라도 네. 마음이 우리 장기표 어른한테 마음이 갔어. 뭔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그 정부 청사 앞에서 그 8월 18일인가? 예, 맞습니다. 그날 그 단식, 네, 단식. 이틀 동안. 예. 그것도 이 캠프에서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막 만류를 했대요. 그쵸. 연시가. 위험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거는 예. 우리 정치인의 책임이다. 예. 우리 모두의 책임인데 내라도 해야 되겠다. 예. 그러고 그날 했잖아요. 그니까요. 나도 그거 가봤거든요. 예. 그것도 김부겸 총리도 오시고 예. 이준석 또 대표도 오고 예. 또 최재형 또 예비 후보도 오고 네네, 맞습니다. 또 그때 누구더라 최승재 예. 그 어제 지지했잖아요 아랫게 예, 예, 예. 예? 예, 맞아요, 맞아요. 우리 소상공인 저 해당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지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그 도시 청년이 평소에 느끼는 요번 코로나 때문에 네. 그 소상공인들이 아주 힘들잖아요. 예, 맞아요. 자영업자들이. 네. 그 우리 정부 정책이 왜 앞으로는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되는데 예. 그런 청년들의 입장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그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장기표 후보님 단식을 보면서 과연 여태까지 정치인들이 코로나 이후에 소상공인들에게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말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없었거든요. 그냥 말로만 그냥 뭐 유감,
죄송하다도 아니에요. 유감이에요. 솔직히,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장기표 후보님은 단식 투쟁을 했잖아요. 이거는 진짜 저는 많은 청년분들이 좀 봤으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도 이제 그 사진을 제가 현장에 가서 찍고 이제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올리기도 했었는데 하나씩 다 똑같았어요. 반응들. 청년들 반응도 아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단식을 저 연세가 많으신 분이 단식을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꼭 별일 없었으면 좋겠다. 무탈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진심 어린 그런 투쟁이었고 요즘 소상공인들 힘들다는 것은 뭐 두말하면은 잔소리 정도로 입이 너무 아프죠. 많이 아플 정도로 많이 힘든데 우선 정치인들이 나서가지고 미안하다는 그런 정말로 미안하다고 절을 해도 모자랄 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위드 코로나 이거는 민주당 정권뿐만 아니라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도 뭐 야당 이렇게 제1야당 제2야당뿐만 아니라 기존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정당들이 나서가지고 미안합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라고 입을 모아서 성명문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소상공인들이 아픔이 대단한 건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뭐 어떤 그냥 이런 긴급장을 솔직히 얼마 안 되는 이걸로 메꾸라는 식으로 이렇게 툭툭 5번에 걸쳐서 주는 거는 이거는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예. 그냥 이게 뭐고 하면은 조삼모사를 가는 예, 거거든요. 맞아요. 예? 예. 아침에 3개, 네네. 4개, 4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동물도 아니고 예, 원숭이도 아니고. 그렇지 개 돼지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민들을 네. 이 정치에서 주류 세력들은 네. 그 국민과 뭐 나라를 위한다는 그런 말은 하나의 캐치프레이고 네.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네네. 상투적인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아까도 제가 이제 택시 타고 오면서 기사분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고 이제 네. 국민을 이용하는 거. 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하고 우리 국민들은 뭐 진보 보수 우파 좌파 뭐 우익 좌익 뭐 네. 이렇게 나눌지 모르는데 네. 사실은 이게 정치가 네. 그렇게 선동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도시 청년은 네. 진보하고 네. 그 보수하고 네. 그 가치가 정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원래,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거, 원래 진보라는 것은 항상 이제 그 소상공인들이라 하죠. 소상공인들이랑 이제 서민분들을 위해서 항상 그들의 삶이 더 나아지게 하는 방안에서 계속 생각을 하고, 반면에 보수 같은 경우는 기존의 대한민국 현상을 어떻게 유지시킬까. 이게 기존의, 그러니까 원래 근본적인 진보와 보수의 이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잘못되었어요. 둘 다 이 의미가 많이 변색이 되고 변질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통 보면 보수는 현실주의자고 예. 진보는 좀 미래지향적이고. 네네네. 그지? 네. 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돼갖고 진보 쪽에 있는 자칭 준비로 하는 사람들이 네. 권력을 잡고 있다 보니까 예. 이 진보가 보수화로 싹 바뀌어가고 그쵸? 예. 보수는 또 진보 쪽으로 싹 예. 바뀌어가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진정한 진보와 그 보수의 가치는 거의 희석돼 버리고 오직 여의도 정치 그러니까 그쵸. 권력 있는 사람들이 네. 하나의 노름에 네. 우리 국민들이 그 장단에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지금 하면은 뭐 우리 장기표 어른이 결국 내가 볼 때는 최고 앞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그 언론에 알려지지 않고 하는 그게 뭐가 하면 그 지지율에 따라서 언론이 접근하는 것 같아요. 예, 맞죠. 예. 예. 사실 제가 이번에 그 국민의 12명 대선 경선 후보들의 비전 공약 발표부터 해서 다 봤습니다. 다 챙겨봤는데 지지율이 낮은 후보들 중에서 굉장히 생각에 깨어 있으시고 약간 좀 저런 분들이 대통령이 되면은 더 멋진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후보들이 많이 있었어요. 경쟁력 예. 있는 후보들. 예, 경쟁 있는 후보들이 많은데 지지율을 이제 보고 나면은 지지율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도 이미지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단순히 이재명, 이낙연 같은 이제 민주당 측 인사들도 처음부터 그들이 주목을 받았던 게 아니에요. 그럼. 뭐 이제 몇 번 국회의원직을 하고 언론에 노출도가 되고 지지율이 따라오니까 지금 이렇게 막 부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후보들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이름이 어느 정도 알려진 사람들에게
포커스가 시작이 됐고 이 경선 레이스 자체가 출발선이 동일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그들을 비춰주고 주목하고 부각시켜주는 것은 언론, 미디어들의 영향인데 언론 미디어들이 죄다 그냥 1, 2, 3, 4, 5등 뭐 8등까지 다 이렇게 쫓아가고만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밑에 있는 후보들은 오르고 싶을래야 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그 국민의힘 면접관 네. 그 성향을 보니까 그 김박선영 네네네. 씨 맞습니까? 네, 교수님, 맞습니다. 네네, 교수님. 교수님하고 김준일 기자님. 하고 네. 또 진중권 진중권 교수하고 네. 그렇게 하는 걸 내가 봤는데 다른 거는 다 좋은데 그래도 내생각에 그 공당에 네. 대통령 후보 면접을 하는데 네. 그 내가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유승민 그 예비 후보가 네. 그 여성가족부를 없앤다고 이제 네네네. 그런 폐지한다고 했는데 네네. 김준표 네네네. 김준일 씨일 거예요, 아마 기자님. 그 기자인가 네.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친구가 막말로 미국과 유럽은 미쳤다고 그 여성가족부를 둡니까? 이런 방송에서 그 대선 예비 후보 아닙니까? 명식이. 그러니까요. 그런 상소리를 해가 됩니까? 그 국민들이 바로 생각할 때는 아무리 그렇지만 뭐 에? 그쵸. 서로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뭔가 그쵸. 국민들이 가슴에 와닿을 수 그렇죠. 있도록 그런 질문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참 불쾌하더라고요. 이게 뭐 어떤 의도인지 알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뭐 이준수 대표를 비롯해서 선관위 정홍원 선거위원장뿐만 아니라 기획을 해가지고 회의를 해서 그렇게 낸 건데 그러니까 본선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재명, 이낙연 같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인사들이랑 토론을 하다 보면 설전하다 보면 이보다 더 센 질문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거에 대한 예방 주사를 맞추겠다 하고 그런 의도로 했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의도는 알아도 보는 시청자들이 불편해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계획이거든요. 그렇죠. 저도 굉장히 불편했어요. 아니 질문들을 저렇게 그래도 상호 간에 서로 최소한의 에티켓은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 건데 무조건 우쭈쭈 해주는 건 물론 안 좋은 거죠. 우쭈쭈 너 잘났어, 너 이런 거는 좋더라, 잘하더라 이렇게 하는 거는 물론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저런 식으로 그냥 비판이 아니라 비난에 가까운 질문들을 한다는 것은 저런 것들은 뭐 민주당 측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국민의 측에서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방송을 하면서 네. 좀 재미있게 진행하려고 네네네. 어떨 때는 비속어도 한 번씩 쓰고시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또 잘못되면 그 막말이라 하고 내가 한번 비속어로 쓴 적이 있어요. 방송 중에. 그 우리 이제 조카가 네. 교수인데 네. 연락이 와갖고 아이 그런 거 비속어 쓰지 말라고 방송에 주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구나. 예, 뭐 그쵸. 방송은 뭐 내 돈 들여갖고 내가 하는데 근데 이것도 하나의 예. 공익적 차원에서 하는 그쵸, 방송이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정치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 정치가 그래요. 그 싫든 좋든 좋은 사람이 되든 나쁜 사람이 되든 네. 일단 그 자기의 네. 이름이 그러니까 인지도 그쵸. 그 이야기하다 보니까 홍준표 이야기 한번 해야 되겠는데 그 지금 홍준표 그 예비 후보에 대해서 청년들이 아주 그 여러 강의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네. 이것도 역선택이라 생각합니까? 저는 모든 청년들이 다 지지하는 건 아니고요. 네. 청년들 중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그래. 예, 20대 남성들 중에서 이제 꽤 많은 한 50%? 그러니까 전체 대한민국 20대 남성이 50%가 아니라 정치에 관심이 있는 20대 남성 중에서 50%는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데이터가 그렇게 나왔고. 근데 그 반대 50% 남성들이랑 20대 여성들 표를 보면은요. 8%, 두 자릿수도 안 됩니다. 8%의 20대 여성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고요. 30대, 40대로 갈수록 더 많은 여성들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를 안 합니다. 더 싫어해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저는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홍준표 후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지금 홍준표 후보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지금 공수처 얘기를 좀 네, 해도 괜찮아요. 우리 여기 뭐 네. 공수처랑 이번에 고발사주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부터 해가지고 유승민 후보, 하태경 후보, 최재형 후보, 원희룡 후보, 그리고 김기현 원내대표까지 모두가 입을 모아서 이것은 공수처가 우리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개입하려는 행위다. 이것은 공작이다. 이렇게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홍준표 보면 이거는 윤석열 후보 개인의 문제다. 당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김웅 의원의 의원실을 불법적으로 압수수색한 게 드러났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행적들이 많이 단서로 드러났고 이준석 대표 그거를 언론에 제보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명백한 사실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이거는 윤석열 후보 개인의 일이다. 당이 끼어들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당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라고. 그것도 이제 그게지만도 저는 또 다르게 또 생각합니다. 꼰대가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 청년이 생각하는 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탄핵을 했잖아요. 네네네. 박근혜 대통령. 네네, 맞습니다. 교도소 갑부터 아닙니까? 네네. 그러고 그것도 어찌 보면은 지금 역사가 이제 말해주겠지만 공작일 수도 정치 공작입니다. 공작. 네네네. 밝혀진 게 별로 없으니까. 예. 그래도 교도소 있잖아요. 예, 그니까요. 그럼 당은 또 끝없이 추락해봤다 아닙니까? 예. 그걸 이제 홍준표 예비후보가 그 경험을 직접적으로 하신 하셨죠. 분이거든요. 예. 하시다 보니까 이 잘못되면 당이 빨려 들어가겠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보통 보면은 그 개인의 개인기를 보면은 우리 장기표 어른이 지지율가 높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당이 추락해버리면은 예. 같이 묻혀버리거든요. 그래서 공천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네. 공천 안 받으면 그렇죠. 안 됩니다. 기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의 인지도가 네. 당이 얼마나 깨끗하냐, 그 구성원 자체가 얼마나 깨끗하냐, 네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은 당이 폭삭 망할 수 있다는 그런 염려 네네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홍준표 대표도 그렇게 그 예비후보죠. 그분이 네네. 그분의 말이 맞을지 네. 틀릴지는 모르지만은 그 정당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념과 가치와 철학을 네네. 함께 공유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아, 네네. 전부 다 자기의 욕심밖에 없다 보니까 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 근데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은 닭이냐 달걀이냐 나중에 이제 보면은 순간적으로 볼 때는 아 이거는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이거 보호하는 거는 맞는데 네. 우리 조직원인데 네. 우리가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예. 있지만 이게 잘못 접근하면은 정당이 아, 구름텅이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아니 있습니까? 그게 참 힘들다고. 왜 공천 받으랍니까 사람들이? 공천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기회를 잡아야. 그렇지. 그쵸. 그러니까 수시로 이름 바꾸고. 네네. 그 이름 바꾸면 사람은 똑같는데 정당 이름 바뀌면 뭐 바뀝니까? 안 바뀌죠. 안 바뀐다입니까? 네. 예? 우리가 뭐 헌법도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 법률이 있는데 규제법이 있는데 그거 뭐 규제한다 해서 다 그게 실질적으로 그 규제대로 하는 것도 뭐 기업이 기업을 못 합니다. 예, 그쵸. 예? 예. 경제 할당이 마비된다고 그 네. 규제만 보면은 네. 하지만은 또 이 세상은 최소한의 그런 규제는 또 필요할 거는 필요하고 예, 또 맞습니다. 하다 보면 악순환이 있으면은 그것도 개선하고 네네. 그래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버리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 홍준표 그 예비 후보가 지금 당이 좀 깊숙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 염려를 하는 것 같아요. 염려. 예, 그 염려 속에서 실질적으로 접근하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진실이 네네. 그 가짜는 거 뭐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예. 계속 이상하는 식으로 지금 조정은인가 뭐 조성은, 네. 조성은인가 그분이 참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전적이. 아니 전적도 전적이지만 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네. 오늘 방송에 뭐 나는 잘 모르는 게 조성은 씨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분 같은 경우는 박원순 서울시장 캠프에서도 있었고 국민의당에도 있었고 이제 국민의힘에 미래통합당 시절에 와가지고 국민의힘에 지금 계신데 예전에도 여러 가지 제보를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제보하면 조성은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설마 이번에 고발 사주도 조성은 씨가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본인이 스스로 JTBC에 나와서 내가 고발 사주한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루머들이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어요. 박지원 국정원장이랑 뭐 커넥션이 있니 뭐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그 조성원 씨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쪽으로. 그렇지. 예.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신뢰도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하는 주장에 대해서 신뢰성 있는 주장이냐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신뢰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의견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은 어째서 그런 게 검증도 없이 그니까요. 예? 그런 거 당직을 맡기고 네. 예? 결국 민주당은 남자들 뭐 그것 때문에 네. 우사칠갑하고 예.
그 국민의힘 뭐 여자들 입 때문에 예? 그쵸. 시급하고 그러니까 이게 미래통합당 시절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2018년, 19년 이때. 그래서 그때 있었던 분들이 그 조성원 씨를 비롯해서 막 받았잖아요. 인원들을. 사과를 해야죠.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죠. 그걸 보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그 당협 그냥 결국은 이제 경남 도당이나 도당 뭐 네네네. 경기 도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도 보면 구성원 자체가 그 당직이랄까 뭐 위원장, 부위원장 이런 걸 그냥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들끼리.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이라는 거는 뭐 비판 기능이 없다면은 네. 그 조직이 또 그렇게 크게 발전할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서로 이제 네. 그 소수든 뭐 다수든 서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 네. 소수의 생각을 협의하고 네. 합의를 이끌어내가 최대 공약수를 네네. 이끌어내가 그 조직이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 그 정당은 그리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득권 청들에 그러니까 뭐 최고위원이면 최고위원 결정이 하면은 따르라. 네. 그 최고위원이 결정하기 전에 미리 그 의총을 열어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그러니까요. 받아가지고 그걸 나라인데 지금은 보면은 그 이준석 그 대표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젊은 아주 그 명석한 두뇌로 이렇게 자기가 당을 게임하듯이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예.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하나의 성부니까 네. 성부를 던지는 건데 그래서 너무 그 대표를 이렇게 선출해 놔놓고 네. 윤석열 후보 쪽에서 아주 그 대표를 네네. 쉽게 생각하고 아, 그쵸, 그쵸. 뭐 탄핵을 해야 된다고 네네.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설전이 있었죠. 그, 윤석열 후보랑 이제 이준석 대표랑 설전이 있었는데, 사실 이 설전 자체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당대표랑 대통령 예비 후보랑 이렇게 설전을 한다는 게 역사상 없었거든요. 없었고, 당대표의 역할은 결국 통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을 잘 하나로 뭉쳐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정말 걸출한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서 본선에 진출시키는 거. 이게 당대표가 할 일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혼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혼동을 했어가지고, 윤석열 후보랑 그렇게 기싸움을 했었다고 생각이 들고, 뭐 잘못된 일이죠. 사실 이거는 서로 양방향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SNS를 이렇게 쭉 보면 주로 이제 제가 페이스북을 좀 합니다. 인스타그램도 좀 보고 이래 하는데 네. 그게 사실은 윤석열 그 지지자나 홍준표 그 예비후보 지지자나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깨문을 하지 않습니까? 아, 예, 대가리 맞습니다. 깨지도 뭐 네. 문제를 했는데 나는 본게는 뭐 그 대깨윤도 있고 대깨홍도 있고 맞습니다. 예? 다 있습니다. 예. 대깨준도 있습니다. 우리 대깨장이 와 없습니까? 예? 대깨장, 장기표. 장기표 후보님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다. 대깨장이가. 네. 근데 그걸 무식 안 하더라고요. 아, 그쵸. 장기표 그 어른의 대깨장은 네. 그 나름대로 캐리케처라든가 뭐 다른 이런 정책 네. 이런 걸 갖고 접근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도 그걸 나는 이 대통령 후보는 정책도 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저 사람들이 정책을 얼마나 쌈박한 정책을 우리의 미래를 국민들을 위한 미래에 대한 정책을 네. 평가하고 그쵸. 예? 그 인물에 대해서도 네네, 평가하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진짜 대통령이란 나라의 운명과 국민의 뭐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맞습니다. 중심제니까 예. 모든 게 대통령한테 다 네네. 운명을 맡게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냥 뭐 말 좀 잘한다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지금 보면 뭐 막말 쌍용 이재명 그러니까 내가 보면 홍준표 그 대표는 옛날부터 그 막말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네. 여성분들이 좀 싫어하는데 그렇죠. 근데 어째서 이재명 씨는 그러니까. 쌍욕을 크게 하는데도 뭐 지지를 여자들이 많이 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 홍준표 후보가
18년도, 19년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막말 그리고 그 불미스러운 일들을 해가지고 여성들한테 엄청 안 좋은 평가를 아직까지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재명 후보도 똑같이 받아야 되는 건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성분들의 호감도는 저번에 나온 데이터에 보면은 많이 높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3배가 높아요. 3배가. 물론 홍준표 후보가 많이 낮은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언론사나 미디어나 이런 문화계열 쪽에서 그런 정보들이 그러니까 일정하게 공정하게 전달되고 있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똑같이 전달이 됐고 많은 국민들이 그 정보를 받았으면은 똑같이 이재명 후보를 싫어하겠죠. 근데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단순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뭐 사이다니 뭐니 공약 이행률이 높니 이런 부분들은 전파가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속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을 검증하는데 그걸 네거티브로 하니까 예. 마타도라고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달라 하는데도 그걸 또 네거티브도 마타도어란 프레임을 또 씌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이 말의 장난에 국민들이 놀아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속지 말고 잠깐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하고 어떤 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거대한 배를 끌고 아주 파라다이스를 향해 갈 수 있는지 그렇게 잘 판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끝으로 우리 대선 후보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야당 쪽에 장기표 의원 내일 모레 15일 날 일단 컷오프 8명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응원 메시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장기표 후보님을 모르셨던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저는 이제 장기표 후보님을 여러 번 아니고 몇 번 만나봤는데 만날 때마다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기표 후보님의 이런 정책적이나 유튜브를 보시면은 장기표 후보님이 비전 발표 때 하신 말씀 그리고 면접 때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후보는 정말 진실되고 솔직한 면에서는 1등이구나 그리고 정책적인 면에서도 상위권에 포함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것을 보신다면은 제가 부탁을 안 드려도 장기표 후보님에 대해 응원이 저절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시골 꼰대하고 도시 청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역시 뭐 저하고 별 차이점은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나이가 한 60 넘어도 생각은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80이 넘으면은 뭐 산에 가야 된다 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경험이라는 거는 정말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 무시 못 하거든요. 절대 무시 못하죠. 창조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경험이 바탕이 돼서 창조성을 가지면은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두서없이 저희들은 뭐 항상 제가 대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도시 청년도 아이고 뭐 그날 있는 그대로 하시게 해서 부담 없이 오늘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우리 장기표 예비 후보를 많이 지지해 주시기를 바라고 8강 안에 꼭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지 부탁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